논리는 원래 유엔군의 참전 목표가 북한군을 쫓아내는 것이었으니까 38선에서 정지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으니까 응징을 하는 의미에서 한 그저 100마일 정도 더 올라가서 평양군산선에서 정지했어야 맞았는데, 그저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완전한 승리 또는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공을 결립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백승엽 장군께서 6.25를 배우하면서 서서 보니 지금 여기 서 있는 땅 한쪽 한조각이 모두 피를 흘려 찾은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그런 국군의 심정과 그런 유엔군의 심정을 가지고 겨우 평양에 도달한 우리 유엔군 부대를 거기서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은 과연 그게 실천 가능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60년이나 이렇게 끌다 보니까 그때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분단 60년이 이렇게 무엇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그 큰 문제라면 깊은 뿌리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큰 문제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좀 느긋하게 문제를 또 멀리 바라보면서 그 뿌리를 찾아서 하나씩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선 이 동북아 정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단의 뿌리와 그리고 분단이 잘 해소하지 안 되는 뿌리와 그리고 이 뿌리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통일 한국을 이루어낼 해답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런 일을 해낼 21세기 국제 정세의 특징과 분단 생존, 부단국의 생존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반도 내부적인 상황과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동북아 상황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약한 나라를 국제정치학자들은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완충지대라는 뜻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지가 영락없이 버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들이 이런 버퍼를 다루는 모델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독립을 보장해주고 중립국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아예 선을 그어서 나누어 통제하는 것, 나누어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둘이 싸워서 어느 하나가 독점해 버리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퍼의 입장에서는 이 셋 중에 하나가 자기의 운명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3가지 운명을 모두 겪어본 나라입니다.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은 모두 한반도를 놓고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싸웠던 전쟁입니다. 이들이 모두 한반도를 버퍼로 생각하고 버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들이 20세기에도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소련은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면서 노일 전쟁 이전의 러시아가 극동에서 보유했던 영향권을 회복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얄타 체제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결국 한반도를 분할한 38도선, 몬스트리 그렸다, 러스크가 그렸다, 이런 외형적인 모양보다는 사실은 이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이 기어코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참전했던 배경은 중국 사람들에게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소련이나 중국이 그때까지도 한반도를 버프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특징들이 지금까지도 도처에 잠재해 있다는 것과 기회만 있으면은 다시 불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중일 관계가 만약에 우호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그것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적대 관계로 변화하면 통일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처럼 핵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 질서에 계속해서 도전하다가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군사적 제재를 받게 되면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력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강대국들은 또다시 한반도를 버프로 대접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분단이 60년이나 이어온 사실을 그저 단순히 군사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문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지정학적 특징이 강하게 작용해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을 도외시하고 분단의 문제를 풀려하면 또다시 다변수 함수를 1차 함수를 푸듯이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우려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런 대역사를 해나갈 통일이라는 대역사에 접근해 나갈 21세기의 국제 질서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 대선배님들이 계셔서 다시